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66쪽입니다.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의견 표현하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장의 짜임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한번 문장의 짜임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의견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1번입니다. 공을 굴리며 짜임에 맞는 문장 읽기 놀이를 해봅시다. 놀이 방법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모든 별로 둥글게 원을 만들어 앉는다. 네, 모든 친구들이랑 같이 동그랗게 앉아주세요. 첫 번째 사람이 문장의 짜임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말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 공을 굴린다. 네, 우리 그림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친구가요, 문장을 말합니다. 강아지가 뛰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공을 굴려요. 옆 친구한테 굴리고 있네요. 그러면 공을 받은 이 친구는요, 어떻게 할지 3번을 볼게요. 두 번째 사람은 앞 사람이 말한 문장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말한 뒤 세 번째 사람에게 공을 굴린다. 네, 문장을 말하는데요. 앞 사람이 말한 문장에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강아지가 뛰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앞부분을 만드는 거죠. 뛰어가는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다. 뛰어가는 강아지는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친구한테 공을 굴렸다. 이 친구는요, 이 친구가 말했던 그 문장을 이어서 말하는 거죠. 4번, 문장의 짜임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어가며 놀이를 계속한다. 네, 여러분들 놀이 방법 이해 가나요? 모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이 놀이를 꼭 해보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 놀이는 넘어가고 167쪽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2번입니다. 등장인물의 의견을 비교하며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하나를 읽어봅시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글 같이 한번 읽을 건데요.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하나? 옛날 어느 마을에 목화장수 4사람이 살았다. 그들은 싼 목화가 있으면 함께 사서 큰 광 속에 보관해 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팔았다. 그런데 그 광에는 쥐가 많아 목화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오줌을 싸기도 했다. 목화 장수들은 국리 끝에 광에 고양이를 기르기로 하고 똑같이 돈을 내어 고양이를 샀다. 그러고는 공동 책임을 지려고 고양이의 다리 하나씩을 각자 몫으로 정하고 고양이를 보살피기로 했다. 어느 날 고양이가 다리 하나를 다쳤다. 그 다리를 맡은 목화 장수는 고양이 다리에 산초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런데 마침 추운 겨울철이라 아궁이 곁에서 불을 쬐던 고양이의 다리에 불이 붙고 말았다. 고양이는 얼른 시원한 광 속으로 도망을 쳐서 목화 더미 위에서 굴렀다. 순식간에 목화 더미에 불이 번져 광 속의 목화가 몽땅 타버리고 말았다. 목화장수 4명은 뜻하지 않게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고양이의 성한 다리를 맡았던 목화장수 3명이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번 불은 순전히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저 사람 때문이야. 하필이면 불이 잘 붙는 산초기름을 발라줄 게 뭐야? 맞아. 그러니 목화값을 그 사람에게 물어달라고 하자. 세 사람은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에게 목화값을 물어내라고 했다. 억울한 그 목화장수는 절대 목화값을 물어줄 수 없다며 큰 싸움을 벌였다. 불이 붙은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칠 때는 성한 세 다리로 도망쳤잖아? 그러니까 광에 불이 난 것은 순전히 너희가 맡은 세 다리 때문이야.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나지 않자 4사람은 고을 사또를 찾아가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네, 4명의 목화 장수가 처음에는 힘을 합쳐서 목화를 사들이고 또 목화를 같이 팔기도 하고 보관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목화가 다 타버리니까 서로의 탓을 하기에 바빴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 이야기의 내용 파악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하나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 목화값이라는 말에 이 표시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목화값은요. 목화와 값이 합해진 말입니다. 앞말이 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 기억이 쌍기역,
로 소리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렵죠? 네, 이 모카와 값이 합쳐졌는데 그 사이에 사이시옷이 이렇게 붙었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카는 알고 있나요? 솜을 만드는 식물이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식물 자체가 솜처럼 생겼어요. 네,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고양이가 이렇게 모카솜이 있는 곳으로, 어, 불을 끌어 갔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모카솜은요, 뭘 할 때 쓰일까요? 네, 이불을 만들 때 많이 쓰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옷을 만들 때도 쓰였을 거예요. 추운 겨울날 꼭 필요했던 식물이었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이 광이라는 말도 한번 볼게요. 광은요, 살림살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창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초기름. 산초기름은요, 산초나무 열매로 짠 기름을 말한다고 하네요. 어딘가를 치료할 때 쓰였나 봐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글 같이 한번 볼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목화장수 네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들은요,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싼 목화가 나올 때는요, 함께 사가지고요, 큰 광 속에 보관을 해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추운 겨울날 이 목화 값이 조금 더 올랐겠죠? 네, 그런데요, 그 광 속에는 뭐가 많았어요? 쥐가 많아가지고요, 목화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오줌을 싸기도 하고, 목화를 가만두지 않았네요. 그래가지고요, 이 장수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고양이를 같이 기르기로 했네요. 그쵸? 그런데 이 고양이도 공동으로 산 거예요.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보살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쵸? 그런데 재밌는 것이 고양이 다리도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 내장수가 보살피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친 다리를 보살피기로 맡았던 그 장수가 어떻게 해줬죠? 네, 산초기름을 발라줬다고 하죠. 이 산초기름이 아마 치료를 하는데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추운 겨울날이었나 봐요. 아궁이 곁에서 불을 쬐던 고양이의 다리에 불이 붙고 말았어요. 고양이는 깜짝 놀라서 얼른 시원한 광 속으로 도망을 쳐서 목화더미 위에서 굴렀대요. 불을 끌려고. 그런데 그 목화는요, 불에 잘 붙는 재질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몽땅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목화 장수들이요. 공동으로 목화도 사고, 보관도 하고, 공동으로 고양이까지 같이 길렀는데, 이렇게 목화가 다 타버렸을 경우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러면은요, 168쪽 한번 볼게요. 네, 당연히 이 목화 장수 4명은 뜻하지 않게 큰 손해를 보게 되었죠. 그러자 고양이의 성한 다리를 맡았던 목화 장수 3명이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한 다리를 맡았던 목화 장수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픈 다리를 맡았던 목화 장수가 있었죠. 이 두 사람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넘기려고 하나요? 볼게요. 이번 불은 순전히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저 사람 때문이야. 하필이면 불이 잘 붙는 산초기름을 발라줄 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화값을 그 사람에게 물어달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요. 고양이의 성한 다리를 맡았던 장수들의 생각입니다. 그쵸? 의견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네. 그리고요.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은 어떻게 의견을 냈죠? 네. 억울한 그 목화장수는 절대 목화값을 물어줄 수 없다며 큰 싸움을 벌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붙은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칠 때는 성한 세 다리로 도망쳤잖아? 그러니까 광에 불이 난 것은 순전히 너희가 맡은 세 다리 때문이야. 이 부분. 이 부분은요,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목화장수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16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하나로 역할극을 해봅시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역할을 하나씩 맡고 역할극을 꼭 해보길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하나에서 등장인물의 의견을 찾아 써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은요. 고양이의 성한 다리를 맡았던 목화 장수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목화 장수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의 의견 서로 갈렸잖아요. 이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적어볼게요. 여러분 4번 다 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써본 내용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세 사람은요. 이번 불은 순전히 고양이 아픈 다리에 산적 이름을 발라준 저 사람 때문에 났어. 그러니 목화값은 저 사람이 물어야 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목화 장수 있죠. 고양이 아픈 다리를 맡았던 그 장수는요.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칠 때는 성한 새 다리로 도망쳤으니 광에 불이 난 것은 순전히 너희가 맡은 새 다리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들의 의견 대립이 아주 팽팽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또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지 여기에 같이 한번 볼게요.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하나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목화 장수들의 의견을 비교하며 자신이 사또가 되어 판결을 내려보세요.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 같나요?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 까닭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들 다들 적어봤나요? 만약에 이렇게 고양이 아픈 다리를 맡은 목화장수가 목화값을 물어내야 해. 이렇게 의견을 적은 친구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고양이 다리에 불이 잘 붙는 산쪽 이름을 발라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까닭을 적을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의견 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의 성한 다리를 맡은 목화장수 3명이 목화값을 물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요? 뭐 이런 식으로 다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칠 때는 성한 다리로 도망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 까닭을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보길 바라고요. 또 나는 이 두 의견도 아니야. 다른 의견이야.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이 있는 친구도 그 까닭을 이렇게 잘 적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170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0쪽입니다. 1에서 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써보세요. 그랬는데요. 네, 선생님이 나올 수 있는 의견 3가지를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요.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그 목화장수가 목화값을 물어내야 한다는 의견. 두 번째는요. 고양이의 성한 다리를 맡았던 그 목화장수들이 같이 물어내야 된다는 그 의견. 그 다음으로는요.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4명의 목화장수 모두 나눠 맡아야 한다. 듣고 보니 모두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구들의 의견 한번 적어보고요.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이야기 흐름을 생각하며 다음 문장을 누가 더하기 어찌하다로 나누어 봅시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목화장수들이 고양이를 샀다. 이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목화장수들이는 누가에 해당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눴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눴네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 부분을 이 밑에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 두 문장, 이렇게 두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보면 됩니다. 요거 잠깐 영상 끄고 해볼게요. 네, 170쪽에 6번 다들 해봤죠?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선생님은요, 목화장수들은 고양이 때문에 큰 손해를 입어 투덜거렸다. 이 문장에서 목화장수들은 이렇게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화장수들은요, 누가 해당하고 이 나머지 부분은 어찌하다에 해당합니다. 그쵸?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으로 목화장수들은 사또에게 판결을 부탁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네요. 그쵸? 누가 판결을 부탁했어요? 목화장수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야겠네요. 그쵸? 목화장수들은 사또에게 판결을 부탁했다. 누가? 어찌하다. 이러한 짜임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네요. 네, 그래요.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71쪽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